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 정당은 거대 양당이라고 하는 당들이 우리의 이익은 대변하지 못한지 고민하셨을 겁니다.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보남 성별에 따른 갈등이라든지 뭐 남녀 갈등 이런 것들 굉장히 문제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보수 진보 갈등이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과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욕구를 우리가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그런 아젠다를 가지고 정치해야 됩니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강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다양한 여러분의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다변화되는 그런 세상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여기 손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심 녹차도 있고요, 개혁 커피도 있고, 연동형 둥글레차도 있고, 비례대표 코코아도 있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나오시는 우리 기업인 또 직원 여러분, 이곳 바른미래당의 손다방에 손커피에 와서 비례대표 코코아도 한잔하시고, 연동형 둥글레차도 한잔하시고, 민심 녹차도 하시고, 개혁 커피도 한잔하시면서 소화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을 기대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하는 말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정책이 어렵고 경제정책이 실패를 했고 또 고용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이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작년에 수출 6천만 불, 또 국민소득 3만 불을 달성을 했다. 인구 5천만 나라에서 5천만이 넘는 나라에서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을 달성한 나라로는 7개였다. 이렇게 경제정책의 성공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뒤집는 낮은 고용지표, 또 높은 실업률,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근래에 최근에 폭로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 사성장군을 카페에서 만나서 대통령의 인사정책을 설명을 하고 또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인사정책 보고를 받았다는 보고입니다. 2017년 9월이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서 점령군 행세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령군이니까 5급 행정관이 사성장군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서 군인사 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지시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기재부 사무관은 이 나라 세수가 너무 넘쳐나니까 더 이상 국채 발행은 안 되겠다. 기재부의 실무진들이 의견을 모아서 국채 발행을 하지 않도록 의견을 냈는데 청와대 정책비서관이 안 된다, 그거 취소해라. 그리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39.4%의 국채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인 만큼 박근혜 정부 때 국채, 다시 국가 부채를 늘려놓고 그것으로 우리가 경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쥐고 국회와 내각은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IT 관련, 첨단 산업 관련 기업 직업인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반도체 갖고 먹고 살고 있는데 어제 통계를 보면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38.4%나 뚝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하나 갖고 우리 경제를 유지했었던 이러한 경제가 만약에 반도체가 전 세계 시장의 위축과 중국의 급격한 추격으로 반도체마저 위축이 된다면 우리 경제 뭐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판교의 서울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그 국민의 뜻을 말하고 내각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 130명이나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만나는 상인마다, 만나는 기업인마다, 만나는 시민마다 우리 살기 어렵다,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30명이나 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우리 경제가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 소득주도 형장이 잘못됐다 하는 말을 단 한마디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마당에서 국회의원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다음에 공천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그저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의석 몇 개를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서 의회가 중심이 되는 정치, 내각이 제대로 실행을 하는 행정,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이 30%를 지지하면은 30% 의석을 갖고 40% 지지하면 40%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우리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자,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자, 이것입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청와대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만나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를 이제 바꿔내자. 정치 개혁을 통해서 민생경제 살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로 세우자. 정치 개혁을 통해서 민생개혁, 경제개혁을 이루어내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에 나선 것입니다. 박수 좀 치세요. 박수. 나도 목이 좀 아파요. 존경하는 판교의 시민 여러분, 저 손학규가 이 판교 테크노밸리 만든 거 아세요? 경기도지사를 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 20만 평을 건설부에서 이걸 주택단지로 뺏어가려고 그렇게 4년 동안 아우성을 쳤는데 그걸 지키느라고 저 4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층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이 돼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산업도시가 됐습니다. 이 앞에 개울이 흐르고 평지가 있고 이거 다 그때 경기도지사를 할 때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또 첨단 산업 위주로 디자인을 해놓은 것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77조 작년에 77조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삼성전자 그 다음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테크노밸리 만들고 제3의 테크노밸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이렇게 해서 소상인 자영업자들 죽이고 중소기업과 기업을 죽일 것이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우리나라를 세계로 이끌어 나가는 최첨단 산업으로 최첨단 기술로 우리 경제를 탈바꿈하는 이러한 경제정책을 제대로 써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기술인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민생 경제를 바로 일으켜 세우는데, 그런데 지금 안 되는 것이 정치 제도의 제약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고 국회가 허수아비 노릇하고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내가 투표한 것을 사표로 만들지 말고 국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잘 어려운 것은 국회에서 반영하고 또 국민이 잘 못 사는 것을 내각이 제대로 고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정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교 시민 여러분, 우리 바른미래당에서 손다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다방의 지금 사장이 이준석 최고위원입니다. 토끼 모자를 쓰고 여러분에게 민심 녹차를 대접하고 개혁 커피를 대접하고 또 연동형 둥글레차도 대접하고 비례대표 코코아도 대접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신 분들 이리 오셔서 민심 녹차 개혁 커피 한 잔씩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